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당신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준 그 나쁜 놈은 반드시 처벌받아야만 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그런 나쁜 놈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사적 복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당연히 수사기관에 신고 내지는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쁜 놈들을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처벌을 해줍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변호사니까 나쁜 사람들 변호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돈 받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 변호하는 게 변호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내몰린 사람들 보호해 주는 것들도 변호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피해 당하신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수사기관에 보고를 하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빠 같은 변호사가 고소장을 대신 써주고 같이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잡는 게 경찰만 있는 게 아니고 아빠와 같은 변호사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형사 범죄의 피해자분들은요, 단순히 112에 신고하는 것,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같이 가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되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최소한 상담이라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피해가요, 그 정도가 너무 크거나 기간이 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종중 총무님께서 어떤 금원들을 횡령한 사안들, 나중에 후임 총무가 보니까 돈이 어디 다 가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종중에서 나서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관들한테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거의 번역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의 언어, 정말 흥분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가해자에 대해 가지고 비난하는 것들을 멈추시고 어떻게든 수사기관 내지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들과 주장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변호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기꾼이든 아니면 분양업체든 이런 데에서 여러 피해자들 동시에 양산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내 피해 금액이 좀 적은 경우, 그러니까 굳이 변호사 선임하는 것들이 좀 겁이 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경찰서에다 다 신고를 하면 이걸 접수하는 데만 해도 하세월이에요.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대표자분들 몇 분들만 진술을 하는 방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심되는 변호사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나쁜 놈한테 피해를 당한 건 맞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범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죄가 되는 거고 뭐가 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쁜 놈인 것만 알겠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피해를 당한 것 같아요. 형법에 어디에 위반됐는지를 찾아내는 과정들, 이것들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특히 증거가 없는 경우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난 피해를 당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들, 일단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면은요, 명확한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 증거들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증거들이 있는지 없는지 요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정말 경험 많고 정말 당신 편에 서가지고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쩌면 당신께서 피해를 당하셨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믿어줄지 믿어주지 않을지 모르겠고,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내 편이 돼줄지 안 돼줄지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변호사와 함께 있다 그러면 당신 앞에 있는 그 변호사님께서는요, 무조건 당신 편에 서가지고 당신의 관점에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인감증명서를 하나 떼려고 그러는데 낯선 공간에 가니까
그래도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인데 어리버리하고 멍해지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뭐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는 여기에다 이렇게 쓰세요라고 안내해 주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만약 당신께서 형사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댓글이나 이메일, 카톡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성심성의껏 연락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